제목은 외교와 의전입니다. 다음. 오늘 목차는 국가의전, 의전이란 무엇이고 국기와 서열, 출영, 영접과 환송, 출입국 관리, 회담, 연회, 정상외교, 그 다음에 국제예절,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선물은 어떻게 주고받는지. 국가의전 프로토콜이라고 그러는데요. 넘기시죠? 프로토콜은 프로토, 맨 처음, 콜렌, 붙이다. 그래서 공중문서 효력을 부여하기에 문서의 맨 앞장에 붙이는 용지를 의미하는데, 결국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가장 처음,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 그런 의미로 해서 프로토콜 국가의전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조 5례 중에서 빈례라고 해가지고 사신 접대 원칙을 기술했던 내용도 있다. 국조 5례가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 안 좋은 일 할 때 얘도 흉내라고 그러고, 집에서는 가래라고 그러고, 손님은 빈례라고 그러고, 나머지 2개. 선생님들 아십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본 거예요. 의전의 핵심 고려사항인데 5R인데, 자, 리스펙트, 존중. 상대 문화 및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슬람 국가는 돼지고기 안 먹고 술 안 먹습니다. 근데 초대해놓고 돼지고기 음식 내놓으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까? 아니겠죠. 그죠? 스리랑카 대통령 방문했을 때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를 위한 사과주스를 건배했고, 사우디 왕세자 왔을 때는 무알콜 오미자 칵테일로 건배해서 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상호주의거든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가가지고 성대한 대접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그 대통령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소홀히 해야 됩니까? 우리도 잘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갔는데 잘 못 해줬어. 애교의 예를 좀 벗어났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외교 루트를 통해서 따져야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상호주의입니다. 문화의 반영, reflecting culture. 의전은 특정 시대와 특정 지역의 문화를 반영하고, 의전 관행도 시시때때로 그때 그 시절의 문화에 맞춰서 변형될 수 있다. 이런 점이겠죠. 그다음 랭크 서열. 의전의 핵심 고려사항인데, 자, 계급이 정해져 있으면 높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상석에 앉게끔 하고, 또 자리 배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이가 많은 분이 상석이겠습니까? 나이가 어린 분이 상석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가 상석일까요? 남자가 상석일까요? 외교 관례에서 여성을 가쪽으로 앉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여성을 배려하는 겁니다. 똑같은 계급인 경우에는. 그래서 여성이 좀 우선이다. 자, 우리나라 서열. 대통령 국가원수로서 서열 1번이고, 서열 2등이 국회의장, 3위가 대법원장, 4위가 헌법재판소장, 5위가 국무총리. 그 다음에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 부의장, 감사원장, 부총리, 여야, 원내대표가 아니고 지금은 원내대표 맞네. 원내대표 맞네. 그 다음 국무위원, 그 다음 상임위원장, 이런 순위 되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왼손으로는 밥을 안 먹는 데도 있거든요. 손님에게 상석인 오른쪽을 양보하고,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오른쪽이 상석인 겁니다. 들어가시죠. 그럼 절대 잊어먹지 않겠죠. 여기서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상석이 있죠. 여기도 우리 국민이 필리핀 갔을 때 오른쪽에 상석이 있죠. 사람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해가지고 양보를 합니다. 상석으로. 그러나 국기는 보십시오. 그대로 둡니다. 국기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도 국기는 자기들 오른쪽에 두고, 우리도 스페인 왔지만 국기는 오른쪽에 두고, 그래서 사람은 배려를 하되 국기는 양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국기와 서열, 이런 게 이제 개양기라고 그럽니다. 개양했다 해서 개양기고, 그 다음에 책상 위에 뒀다 해서 탁상기고, 탁상기는 이렇게 교차하게 되어 있는데, 교차할 때 깃대가 우리 국기가 앞으로 와 있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의장기라고 합니다. 의장기. 그 다음 차량기인데, 차량기는 운전석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 조수석 앞쪽에 있는 게 차량기입니다. 국기 오류 사태인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들고 있는 국기가 잘못되어 있죠. 빨간색이 위에 올라가 있어야죠. 그죠? 태극 문양에서 빨간색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 위에 올라가 돼 있고, 그다음 오른쪽은 뭐가 잘못됐겠어? 이제 이게 396 법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공공감대가 3이 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태극기 문양이 와 있고, 그 다음에 6 이렇게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빨간색 무늬가 오른쪽에 딱 오게끔 배치가 돼야 되는데 파란색 무늬가 오른쪽에 와 있죠. 잘못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국기는 깃발은 3대2 비율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옆으로 너무 넓죠. 그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좀 이상한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세로로 좀 길어야 되고 가로로 조금 3분의 2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건 비율이 좀 거의 1대1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거다. 좀 투박하고 이상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기 개양의 원리인데, 이제 나라가 여러 개 있으면 홀수인 경우에는 가운데에 놓는 게 맞습니다. 짝수인 경우에는 여기서 국기로 봤을 때는 제일 오른쪽. 두 나라 국기를 교차 개양할 때는 태극기 깃대를 앞으로 내세운다. 아까 말씀드린 369 법칙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빨간색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 있게 됩니다. 근데 서열의 일반 원칙, 공식 지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공식 서열대로 이렇게 예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공식 지위가 없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상을 받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가 좀 우선시 되고 연장자가 되고. 자, 여러분들이 재밌는 건데 기사가 있는 경우에는 조수석 바로 제일 오른쪽 뒤편이 제일 상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석 바로 뒷자리가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제일 안 좋은 자리는 중간에 낀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죠? 잊어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차 주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5명이 탔어. 그러면 차 주인 옆에 앉은 사람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뒤에 순서는 조수석 뒤쪽, 운전석 뒤쪽, 가운데 이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 순서는 내가 걸어갈 때 어디가 상석이라 그랬어요? 그럼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아랫 사람이고 내가 상석이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3명이 걸어갈 때는 내가 가운데, 오른쪽이 두 번째, 왼쪽이 세 번째 이렇게 걸어가는 거고. 항상 보시면 오른쪽이 상상, 가는 방향 오른쪽이 상석이죠. 그죠? 공항 출입국. 여러분 CIQ라고 들어보셨어요? CIQ? 이게 문제 나오잖아요. 커스텀스, 이미그레이션, 쿼런틴. 이게 이제 세관, 여권 수속, 검역. 이게 해외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이 CIQ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블도어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CIQ 면제, 그 다음에 보면 기빈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항 쪽에. 그쪽 통해서 오는 거 더블도어 해가지고 사전에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합니다. 누구누구 오고, 어떻게, 그러면 딱 그 사람 오자마자 비행기에서 별도 문으로 해가지고 여기 기빈실로 딱 모셔놓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직원들이 가가지고 싹 하고 저 절차를 밟아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빈실에 서서 앉아가지고 차 딱 마시고 있는 동안에 뒤에서 모든 수석이 다 밟아지는 겁니다. 아무튼 유의사항, 주재국의 특성과 체제를 고려 실행 가능한 출입국 계획을 수립해서 항상 업무 관계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초청국, 그 초청을 받는 국, 그 당 실무자끼리 잘 해서 이번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전에 다 이미 행사 계획이, 의전 계획이 다 이렇게 교환이 됩니다. 회담, 예, 뭐 정상회담, 협정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 이게 해외 순방하기 양자 일정이라고 그러는데 하나 이렇게 설명을, 사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외교부에 들어가셔가지고 의전 직원 공무원이 되시면 비행기에서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되고, 도착 시 영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영접 인사 위치는 어떻게 되고,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하고, 그 계획이 싹 나와 있고 그러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근데 행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행사 다 끝나고 나면 그냥 한 2박 3일 동안 잠만 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의전 용어는 투명관이라고 했는데, 의전 용어는 뒤에서 묵묵히 이 행사가 잘 되도록, 의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다자회의에서 의전, 이게 문제인데, 저도 사진만 보면 어쩔 때 우리 대통령이 제 가운데 있다가, 어쩔 때 대통령이 오른쪽에 잘 가 있다가, 잘 뒤쪽에 있다가, 많이 보시죠. 도대체 다자회의 때 서열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HOS, HOG 순. HOS가 뭘까요? Head of State, 국가 원수. 그러면 HOG는 정부 수반, Head of Government. 수상보다는 왕이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 그룹에 있다. 똑같은 대통령이다. 똑같은 왕이다. 그러면 재임기간, 먼저 재임된 사람이 하고 이렇게 순서를 정한다는데, 어쩔 때는 선착순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좌석 배치를 하는 것은 그때그때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있으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가 쪽에, 나라가 많다 보니 어떤 사람은 가 쪽으로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은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원칙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원칙 없이 아무렇게나 배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오른쪽에 계시는데, 2017년 함부르크에 있는 G20이었는데, 독일 수상이 가운데 있는 개최국 수상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건 이해되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왼쪽에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 오른쪽에 있는지, 도대체 어떤 서열의 예인지 유추되시는 분 계세요? 저에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자회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국회의장 해가지고 국회의장 회의할 때 이렇게 좌석 배치를 했다 넘기시고요. 이제 우리가 양자 방문할 때고 다자 방문할 때도 있고, 외국에 방문했을 때 외국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이 그 해당 지역에 동포 초청 만찬도 하고, 또 이렇게 비즈니스 포럼도 하고, 그 해외에서 한국이 밤 행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치 일정을 소화한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회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유럽이나 해외에 가셨을 때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서 행사를 했을 때, 또 공식 석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식사 메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맞추시면 책 한 권 더 드리겠어요. 사인한 책 하나. 좌빵 우물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어요? 좌빵 우물? 뭡니까? 네. 박수! 맞습니다. 보시죠. 예. 왜냐면, 가게 되면 원탁이 있어요. 원탁이. 큰 원탁이 있는데, 여기도 물 있고, 여기도 물 있고, 막 저기 빵이 있으니까, 이 물이 내 물인지, 이 물이 내 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내 물이다. 아시겠죠? 내 자리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물이 내 물이다. 알겠죠? 좌쪽엔 빵이, 오른쪽에는 물이 오겠죠? 연애 준비 과정까지는 여러분께서 사실 알 필요는 없겠으나, 연애 종류를 결정해야 될 것이고, 장소도 결정해야 되고, 누구를 초청할 것인지, 초청장은 발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메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테이블 세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손님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 메뉴 결정 시에 아주 주의사항인데, 아침에 막 무거운 스테이크하고 무거운 음식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조찬이냐 오찬이냐 만찬에 따라 가지고 메뉴도 설정이 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초청 대상 선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 마이클 잭슨 온 건 여러분 모르시죠? 마이클 잭슨은 어떻게 보면 해외 무슨 정부 수반도 아니고 정부 대표도 아니고 그냥 가수였거든요. 그러면 이 주최자하고 친한 사람 있으면 연예인들도 좀 올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상대국 출신 유명인사도 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트남 갔을 때는 박항서 감독 부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맨날 가가지고 그쪽에서 한일회장만 저기 한일회장 계시죠? 한일회장만 부르고 하게 되면 한일회장만 맨날 불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영국 찰스 3세 그 프랑스 국빈 방문 시 만찬에 아르센 벵거 전 아스날 감독은 프랑스 사람이었겠죠, 그죠? 여러분 저기 잘 몰라. 아스날은 어느 나라 축구 리그입니까? 그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거든요. 영국에 있는 거. 프랑스 사람이 영국에 있는 프로 축구팀에서 감독을 했으니까 영국 저기 왕이 갔으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쓸 때는 제일 앞에 주변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을 쓰는 거고요. 하는데 여러분이 아실 건 이겁니다. 이거 참석 여부를 이렇게 통보해달라. RSVP 해가지고 팩스번호 알려줘가지고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는 연락처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복장을 표시해 주세요. 복장을 표시. 그래,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해가지고 연미복을 입고 왔는데 혼자 그냥 노타이로 가게 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복장도 표시를 해줘야 된다. 초청장에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참석 여부 통보할 수 있는 연락처하고 복장을 표시해줘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전의 꽃, 연애인데, 자, HT가 헤드 테이블이거든요. 헤드 테이블. 그러면 보면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호스트예요. 이게 주최자 측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주빈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다 주빈하고, 호스트하고 주빈이 바라보는 데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헤드 테이블 바라보고 있죠.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주빈이 호스트의 오른쪽에 앉아 있죠. 그죠? 자, 좌석 배치는 저기 주인하고 마주쳤을 때는 바로 건너편에 주빈이 앉아야 되고, 저기 주인의 오른쪽이 1번, 그 다음에 주빈의 오른쪽이 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차 앉혀야 된다. 원형 테이블인 경우에는 주인이 딱 있으면 오른쪽에 상석인 주빈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왼쪽이 2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 배치가 돼야 됩니다. 헤드 테이블에 가까울수록 상석이고, 입구보다는 안쪽이. 창문 밖을,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상석이 되는 것이고요. 주빈은 주최자의 오른쪽에 배치한다. 그리고 가급적 여성을 맨 끝에 배치하지 않는다. 일자 테이블인 경우에는. 그리고 남성과 여성, 내국인과 외국인을 섞어서 배치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창의력을 발휘해서 왜 이렇게 자리를 했는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외빈 영접 행사를 준비하려면 방문의 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국빈 방문이 있을 것이고, 공식 방문이 있을 것이고, 실무 방문이 있을 것이고, 사적 방문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방문을 할 것인지 격을 결정하고, 그다음 방한 일정을 수립하고, 관련자를 입수해서 그 나라 대통령은 뭘 좋아하고 뭐하고 하고, 그 다음에 참석자가 누가 되고, 세부 행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해가지고 예빈 영접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오프 더 레코드 해야 된다. 사실 이번에 독일을 안 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결례예요, 진짜. 준비 엄청 했거든요. 그 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외교관들도 엄청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외빈이 오게 되면 영접은 우리가 맞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공식 환영식이 있고, 외빈이 방명목에 서명을 하고, 기상영접은 직접 우리가 저기 항공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영접하는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이 있고, 협정서명식 있고, 공동기자회견이 있고, 그러니까 외빈이 오게 되면 이런 순으로 이런 식의 행사가 진행된다라는 걸 사진으로 보는 겁니다. 그 협정식을 하게 되면 담당 주무 장관이 앞에서 서명을 하고 뒤에서 국가 원수가 뒤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빈 영접 행사는 공식 5만 찬이 있고, 그러면 공식 5만 찬 하게 되면 우리 대통령이 외국 정상에 대해서 환영사를 하고 정상이 답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연도 좀 우리 전통문화 공연도 관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식 5만 찬이 진행되고 있다. 모닝코트라고 하는데 낮에 입는 정식 예복, 정식 오찬등인데, 자, 화이트 넥타이 찰 때는 연미복, 제비꼬리처럼 해서 연미복 있지 않습니까? 저게 가장 공식 만찬에 입는 옷입니다. 화이트 타이에다가 연미복. 저녁에 입는 무도회나 정식 만찬에 사용하고요. 턱시도는 블랙 타이, 검정색 타이를 하고 그냥 연미복 같이 길지 않는 그런 걸로 하는 거고요. 이건 정식 만찬 이외에 저녁 파티, 만찬 등에서 주로 입고요. 라운지 수트는 우리 일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라운지 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 행거치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상 업무용이나 최근에는 이런 격식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초청장에 그냥 이렇게 라운지 수트로 하고 오셔라. 꼭 이렇게 화이트 타이랑 블랙 타이 안 와도 이렇게 라운지 수트로 하고 오셔라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우리 저기 너무 이렇게 따지지 말고 실무적으로 그냥 노타이로 하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넥타이 안 하고 이렇게 참석하거든요. 이건 화이트 타이 연미복이고, 이건 최고의 아무튼 그거고, 그 다음에 블랙 타이는 턱시도. 아니, 국가 정상들과 이렇게 입었던 것을 하나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화를 할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학생 반가워요 해야지, 학생이 와가지고 영생 반가워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윗사람, 선배, 연장자가 먼저 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A보다는 자연스럽다. 그래서 악수시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게 맞지 않고 눈을 마주치면서 딱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정식 악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또 동양에서는 또 우리만의 문화가 있으니까 아무튼 외국 사람 만날 때는 간단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살짝 웃어주는 그런,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장갑을 벗는 것이 A인데, 막 여자도 이렇게 긴 장갑 있잖아요. 막 검정색 장갑 긴 거. 그거 벗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은 벗지 않아도 된다. 소개할 때도 항상 윗사람부터 소개하고 나중에 직급이 낮은 사람을 소개하고요. 자, 테이블에 앉았을 때 다리 꼬지 않고 팔꿈치 식탁에 올리면 안 되고요. 핸드백은 의자와 허리 사이에 또는 바닥에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만찬, 오찬이나 만찬 중에 되도록이면 저기 자리를 이사가지 않는 게 그게 매너다. 식당 가게 되면 빨간색이라든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천이 있어요. 식사 중에는 무릎에다 놓으시고요. 이석 시에 이제 냅킨은 이제 의자 위에 놓고 나가고요. 테이블 위에 놨다는 건 나 식사 다 끝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식사 중에 입술, 귀, 코 등을 얼굴을 만지지 않습니다. 포크면 저리 가져라. 나이프하고 포크 들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시고, 뭐 나의 어떤 그 소지품 같은 것은 이렇게 식탁에 올리는 게 아니다. 이제 포크, 나이프가 이렇게 가게 되면, 유럽 가게 되면, 이제 정식 만찬하게 되면, 솔직히 저도 뭐 그냥 하나만 쓰면 되지, 딱 숟가락이 똑같은 것 같고 칼이 똑같은 것 같고 포크가 똑같은 것 같은데, 바깥에서 있는 것부터 잘 안쪽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나이프하고 포크는 이건 고기 써는 거고요. 바깥쪽에는 막 샐러드 같은 거 처음에 하는 거니까 순서대로 딱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기 이제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돼가지고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게 되면 레스토랑 가가지고 폼을 잡을 때 있는데, 근데 딱 하고 나서 그냥 스테이크 딱 썰고 나서 말이지, 그냥 아무렇게 놓지 마시고 식사가 끝나면 딱 해서 딱 옆쪽으로 딱 일렬로 놓으시면 나 식사가 끝났다, 이것은 식사 중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에티켓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저 만찬도 있고 뭐 공식 만찬도 있고 여러 가지 만찬이 있는데, 하게 되면 항상 우리나라는 저렇게 해서 저기 대통령 하게 되면 저렇고, 우리는 영사관에서는 총영사관 그 엠블럼이 들어간 해가지고 메뉴판이 있고, 그 다음에 자리마다 그 사람의 어떤 이름이 나와 있는 프레스 카드가 있고, 입구에 들어왔을 때 내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Your seat 카드라 해가지고 누구누구 자리가 어디 몇 번 좌석에 있다는 것이 다 이렇게 다 설명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처음 온 사람들이 쉽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상간에는 선물이 교환되고 있고요. 우리가 하는 공직 선물은 그날의 문화의 반영이자 상징입니다. 받은 공직 선물은 행정자치부 이관돼서 등록한 다음에 국가기록원에 보관되게 돼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 정상간 선물했을 때 옥으로 만든 바둑판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선물했습니다. 저건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저렇게 도자기로 해가지고 외국에 선물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입소식하고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시간도 지켜야 되고, 또 뭔가 여러분께 뜻깊은 뭔가를 좀 남겨주고 싶은 욕심이 과하다 보니, 사실 해놓고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싶은데 도움이 됐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10분 동안 여러분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교관의 자세, 제국민 보호, 그 다음에 의전에 대해서, 국가 의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10분 안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약탈된 유물은 외교관의 힘으로 다시 우리나라로 회수할 수는 없는지. 우리 역사로 봤을 때 침탈의 역사였고 그 과정에서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이 됐었고 우리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외국 박물관에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느끼는 어떤 그 심리적 박탈감이 크겠죠, 그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죠? 노력은 하되 제 입장에서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나라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 질문을 받고 나니까 제가 조금 무거워집니다. 예. 또 없습니까, 질문? 예. 근본적으로 외교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요즘 생각이 좀 많은데요. 혹시 그 외교라는 정의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외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것, 얻는 것, 진심으로 얻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외교 그 어떤 관례에 따라서 의전에 따라서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한번 지나가는 그냥 하나의 행사일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그 중국에서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대한민국 정부 관원들을 안 만나주는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 전부터 계속 그 사람들하고 마음을 다해서 친구로 사귀어왔고 너랑 나랑 이런 일 가지고 친구로서의 그런 관계까지 단절시키지 말자라고 하면서 설득해가지고 그간에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했고 외교라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것, 마음을 얻는 것, 그리고 진실되게 나도 그들에게 대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없습니까? 예. 혹시 외교관이라는 꿈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외교관이 되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 외교관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교관이 되려고 솔직히 마음 먹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수사를 하면서 내가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에게 기회가 왔었고 그걸 준비했고 그걸 위해서 외국어도 열심히 공부했고 그렇게 합격을 했고 그렇게 해서 외국에 나갔고 그리고 국가에서 나한테 해준 만큼 나도 제 국민들에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갔고 그 다음에 언제 보람을 느꼈냐고요? 아니 외교관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느끼게끔 내가 노력하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나의 마음이 전달됐을 때 거기서 보람을 느꼈고 외교관은 그런 자세로 우리 국민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랑 외교랑은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중국에서 영장 활동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최근 들어서 미국의 중국 규제가 심해져가고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있고 정권에 따라서는 친미 성향을 보이거나 친중 성향을 보이는 등의 외교 이 관계에서도 차이가 생기는데 그럴 때 영사관이나 대사관 또는 외교관 개인으로서 대처나 어떻게 해야 될 자세가 있을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가지고 한미일,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조금 좀 나눠져 있다는 느낌은 받으시죠? 지금 중국에 있는 외교관들 있잖아요.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외교관들 그 한일 관계 발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한중 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있는 외교관들이 지금 한중 관계가 조금 예전 같지 않다 그래가지고 예전만큼 일을 안 하니 그게 아니면 더 열심히 일합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고 외교의 제1 덕목은 우리 국가의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좀 탄력적인 그런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저한테 내년에
뭐 장관 할래 아니면 너한테 40년 전으로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이런 학생이 될래 하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그 모습, 그 자리를 택할 것 같습니다. 좀 더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준비를 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이 여러분이 살아갈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어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 잃지 말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잘 잘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훌륭한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